드디어 2주 만에 IELTS 7.5 받은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제 호주 유학과 관련된 전체적인 영상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IELTS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당연히 저는 독학이었고 돈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싶어서 2주 동안 남의 영상과 남의 공부 방법 이런 것들만 디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진짜 집중해서 공부한 기간은 2주밖에 안 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물론 그 당시에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으나 또 체력 이슈로 하루에 순공 시간은 한 4시간 정도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제 백그라운드 좀 설명하자면 저는 오픽은 AL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터는 거는 그냥 자신이 있었다. 왠 좀 기세로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노베이스라고 하기에는 제가 평소에 영어로 된 컨텐츠를 정말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영지식 영어랑 좀 비슷한데요. 이게 문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득된 영어인 거지 실제적으로 실체가 있는 영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5년 동안 온앤오프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활자를 읽을 일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특히 영어로는. 그래서 2주 동안 가장 집중해서 했던 건 결국에는 영어로 글을 읽고 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간접적으로 영어라는 언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는 했었으나 그 공부라는 것 자체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된 상황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게 있는데 일단 시험을 꼭 잘 고르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주로 특히 유학 가시는 분들은 PTE랑 IELTS랑 TOEFL 이 3개 중에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뭔가 암기해서 시험을 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임기응변 조금 시험을 치는 사람한테 자유도가 높은 자율성이 높은 시험이 저한테 잘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IELTS를 선택했습니다. IELTS가 시험이 비교적 금방 끝나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막 하고 체력적인 소모가 좀 덜 토플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것도 장점이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초점이 더 나갔네요. 저는 바로 테스트글라이더라는 웹사이트에서 3만원 정도 돈을 주고서는 12개의 유형 테스트를 내돈내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도 안 읽었는데 그 영어로 해커스 이런 책을 산다고 해서 그걸 보겠냐고요. 그냥 시험이라는 유형 자체에 익숙해지고 그냥 냅다 모르겠다. 그냥 일단 이거 12개만 판다. 12개가 맞나요? 전체 시험이? 한번 볼게요. 기둘기둘. 방금 보니까 11개였네요. 테스트 글라이더 11개를 무조건 하자 이런 마음으로 리스닝이랑 리딩은 테스트 글라이더에서 실전 연습하는 걸로만 연습을 했습니다. 대신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을 좀 꼼꼼히 했던 것 같아요. 시간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게 좋았고 나중에 시험을 치고 나서 깨달았던 거지만 테스트 글라이더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실제 시험에 비해 제 체감상 1.5배 이상 어려웠어. 점수도 그 모의고사라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방문 닫아놓고 쳤기 때문에 집중을 많이 못했을 수도 있지만 개판이에요. 점수로는 절대 그 호주 대학원 기준인 overall 6.5에 모든 과목 6를 넘을 수 없는 점수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공부를 했다 보니까 실전 상황에서는 이거 맞아?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테스트 글라이더에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 라이팅 섹션의 경우에는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 안에 답변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하기에는 좋았지만 테스트 글라이더에서 제공해주는 첨삭이나 예시 에세이가 저는 별로 좋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막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답변이 아니었어가지고 저의 경우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오답 노트를 할 때 라이팅의 경우에는 질문이랑 제 답변을 챗 GPT한테 주고 이것을 7.5A 정도의 수준으로 refined 해줘 이렇게 하면은 GPT가 아주 좋은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이도를 같이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목표하는 점수대 정도로 내 에세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refine 버전을 꼭꼭꼭 받아보시고 그걸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완전 강추드립니다. 테스트 글라이더로 웬만한 준비는 가능했지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 치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어휘 능력, 특히 버캐뷸러리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뭐였냐면 그 말을 머릿속으로는 알아.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쓰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effective, efficient 이런 거 있죠. 그게 F가 2개인지 I가 2개인지 막 이런 게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그냥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시험 일주일 전에 알게 됩니다. 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라이팅 공부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다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추천하는 책 스타 IELTS 실전 라이팅 책을 저도 결국엔 구매를 하게 됐어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제가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유형을 파악하고 빨리빨리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 마법 문장이라고 하죠.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 의견을 전개하기에 좋은 시작 문장이 되는 그 매직 문장들이 있어요. 그 문장들을 빨리 연습해야겠다, 빨리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스타 IELTS 실전 모의고사를 그냥 깜지를 했습니다.
그 90년대생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답변을 보고 베끼는 거예요. 팔이 아플 때까지 그냥 계속 썼어요. 하루에 5개고 6개고 그냥 계속 쓰고 계속 읽어보고 그 스펠링 헷갈리는 것들도 계속 쓰고, 그리고 저만의 공책 만들어가지고 그 헷갈리는 스펠링들은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 같은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수험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 되게 기분이 묘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라이팅도 6.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제가 목표한 점수가 나왔으니 만족한다 라는 후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깜지도 공부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스피킹은 고득점을 이제 요하는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는 게 좋으니까 매일 밤마다 그 GPT한테 그냥 나 지금 IELTS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IELTS 스피킹 문제를 문제 내줘 이렇게 하고, 걔가 문제를 말해줘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하고, 나 답변 다 했는데 이거를 IELTS 8.0 수준으로 refined 해줘. 그럼 걔가 또 답변 refine 버전을 막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그 refine 버전을 매일 자기 전에 5번씩 읽고 잤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내 의견 더 전개하면 더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해 보이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려고 했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모르는데 막 외워갖고 쓰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결국 느꼈지만 스피킹은 기세고, 나 사실 되게 영어 되게 잘하는데 지금 시간이 막 촉박하고 우리가 시험장에 있으니까 좀 긴장해서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는 게 거의 8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질문 자체도 너무 쉬웠어서, 그러니까 질문도 뭔가 복잡하거나 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거나 뭔가 의견을 덧붙일 게 많은 주제를 물어보면 사실 어려울지라도 할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되게 표면적인 것들을 물어봤어요. 너 여기 올 때 어떤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타고 왔어? 너 운전할 줄 알아? 뭐 제이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냥 그런 되게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아니 문화횡단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요. 그냥 나도 가끔 하지 뭐, 약간 그런 나의 어떤 대단한 전문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들,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질문들로 구성됐었고, 그래서 더더욱 그냥 자신감과 기세로 몰아붙이는 것이 중요했다. 아직도 GPT 유료 버전 안 쓰거든요. 그냥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리파인 해준 답변에 대해서도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소리 내서 읽어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막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고요. 근데 다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공부하려고 최대한 많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봤을 때. 학교가 한 2-3주 정도 남았거든요. 종강까지. 첫 학기 제가 호주 대학원에 와서 경험해본 바 정말 재밌고요. 배움이라는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즐거움, 성취감, 정말 내밀한 내적 즐거움과 성취감이거든요. IELTS 준비하던 당시에 제가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내 인생에 뭔가 더 이상 성취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너무 좋은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할 거다, 약간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오랜만에 나를 자극시키는 브레인 티징 하는 에피소드였고, 어쨌든 어찌어찌 호주까지 왔으니 정말 잘 된 일인 거죠. 저도 공부하기 전에 남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유튜브 영상 겁나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혹시라도 호주에 올 생각이 있으시면, 호주나 영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대학원을 갈 생각이 있으셔서 영어 공부 남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너무 강추해드리고 싶고요. 생각보다 또 하면 해요. 한국에서 수능 봐서 대학교 다 나오고 한국에서 직장생활까지 한 사람들이라면 사실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우리의 생존력과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저 기준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호주에 와서 매번 느껴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타협했다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너 어떻게 여기까지 했어? 막 이렇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시금 반추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왔는가? 여러분들의 내적 즐거움을 추구하셨으면 좋겠고요. IELTS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